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미의 네 번째로 큰 나라에서 공항 전체가 낯선 언어로 뒤덮였습니다. 그 언어는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 중인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테말라시티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리카르도 오르테가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와 전혀 연관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아주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라틴 문자 체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영어, 불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자 체계들도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해본 적은 있었죠. 아랍 문자나 중국 한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정말 생소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들이 조합된 문자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굳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영어나 스페인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나 과테말라에서는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거든요.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아내 마르타와 7살짜리 딸 소피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어요. 마르타는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소피아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서 소피아와 함께 놀아주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마르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정말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서 축구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소피아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침을 좀 하고 숨쉬기가 약간 힘들어하는 정도였거든요. 과테말라는 1년 내내 더운 기후라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마르타가 간호사라서 초기에는 집에서 간단한 치료를 해줬었습니다. 해열제도 먹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소피아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르타는 직업적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피아를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천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그리 드문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의사는 흡입기를 처방해주면서 몇 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희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으로도 소피아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흡곤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정말 심했어요.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르타는 밤새 소피아 곁에 앉아서 지켜보곤 했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귀성 천식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천식과는 다른 특수한 유형이라고 하더군요. 환자 수가 매우 적어서 치료법도 제한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별한 치료 장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소피아에게 필요한 전문 장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에서 제작된 특수 의료기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장비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몇 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다행히 마르타가 일하는 병원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친척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장비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장비만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장비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정작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의료기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정말 당황했어요. 모든 매뉴얼과 장비 설정 메뉴가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영어 버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첨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최소한 영어 설명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좋다고 하면서 정작 사용자 배려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한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장비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단한 전원 버튼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한글 메뉴들을 보면서 의료진들은 하나둘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졌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가 눈앞에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마르타는 매일 밤 소피아 곁에서 잠을 못 이루며 지켜보고 있었고 저 역시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글이어야 했을까? 만약 영어나 스페인어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국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기들만의 언어로만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팔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글 번역 프로그램들을 찾아봤어요. 구글 번역기도 써보고 여러 온라인 번역 사이트들도 이용해봤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 용어들은 정확한 번역이 나오지 않더군요. 특히 장비 조작과 관련된 기술적 용어들은 번역기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잘못 번역된 내용으로 장비를 조작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서도 한국인 커뮤니티는 매우 작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사업가들이나 선교사들이었어요. 의료 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해 봤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작은 나라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사관이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은 저에게 아직도 낯선 나라였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전화를 걸 때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식적인 답변만 들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거나 전문 업체에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 말이죠.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시도해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통화할 때 저는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딸의 희귀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의료기기의 효과, 그리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사관 직원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매우 진지하게 상황을 들어주더니 곧바로 담당 부서에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협력 담당관이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글을 배우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전문 통역사를 구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소피아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작은 몸으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앞에 치료 장비가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마르타도 밤새 딸 곁을 지키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훌륭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했습니다.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면 언어 장벽 같은 문제도 미리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의 의료협력 담당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담당관은 김민수라는 분이었는데 유창한 스페인어로 통화했습니다. 오르테가 선생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료장비 전문가와 한글 교육 담당자까지 함께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피아와 마르타도 함께 왔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호흡이 불편해 보였지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대사관 관계자들이 도착했어요. 김민수 담당관과 함께 의료장비 전문가 박준호 씨, 그리고 한글 교육 담당자 이수진 씨가 함께 왔습니다. 세 분 모두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특히 김민수 담당관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반드시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자료였어요. 단순히 통역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한글로 된 안내판과 함께 스페인어로 번역된 교육 매뉴얼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였어요.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전문가는 의료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비는 정말 우수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든 것이에요. 사용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소피아 양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이수진 선생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로 인해 단 2시간 만에 기초 문해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쉬운 언어라고 해도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수진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복잡한 기호들의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글자를 만든다는 원리가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배경이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한글이 500여 년 전에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당시 임금이 어려운 한자 대신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라는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어학을 전공한 저에게도 이런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들인데 한글은 처음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거든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워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수진 선생님의 말대로 기초적인 읽기는 생각보다 빨리 익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지만 적어도 글자를 읽을 수는 있게 됐어요. 의료 장비의 기본적인 메뉴들을 읽어보니 어떤 기능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전문가는 장비 사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방법만이 아니라 각 기능의 원리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교육 끝에 드디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소피아의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된 날,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된 메뉴들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장비를 조작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한글 글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소피아의 호흡이 한결 편해졌고 밤에도 예전보다 훨씬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마르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치료 장비였던 거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면 소피아의 치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글 덕분에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서 공항과 주요 공공시설에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작은 나라에 왜 한글 안내판이 필요한지 의문이었거든요. 김민수 담당관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인의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과테말라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과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글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어요.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얼마나 어려워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워보니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는지를 설명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이 교육자인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과테말라 교육부의 한글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몇 달밖에 안 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수진 선생님이 계속 도움을 주셨고 한국대사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한글 교육 연수를 진행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과테말라 전국에서 온 교사들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경험담부터 시작했어요. 딸의 병 이야기, 한국 의료기기와의 만남, 그리고 한글을 배우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사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분들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자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모두들 감탄했어요. 이런 논리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더군요. 실제 한글 수업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 참석한 교사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새로운 문자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 한 교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곧이어 과테말라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했어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해서 한글 기초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연수를 담당하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전혀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글 교육의 선구자가 된 거였어요. 소피아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피아의 첫 번째 외국어는 영어가 아닌 한글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정말 대단해서 저보다 훨씬 빨리 한글을 익혔어요. 마르타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한국과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환자들이 생기면서 한글을 아는 간호사가 필요해졌거든요. 마르타도 기초적인 한글을 배우게 됐고 이제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한글 전문가로 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고마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며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언어에는 그 나라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배려 깊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과테말라시티 국제공항의 변화였어요. 한국 대사관과 과테말라 정부가 협력해서 주요 안내판에 한글을 추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한글 안내판을 봤을 때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출입국 관리소, 수화물 찾는 곳, 환전소,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글은 이해할 수 없는 외계 문자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읽을 수 있는 친숙한 글자가 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겼고, 어떻게 읽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기꺼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과테말라 국립도서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관련 서적을 확충하고 한글 학습 코너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과 연결해 드렸고 곧 도서관에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비치됐어요. 한글 학습 코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이 있던 젊은이들이 한글을 직접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말마다 한글 기초 강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기꺼이 자원봉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개 강좌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어요. 2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의 50명이 왔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고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정말 폭넓은 연령층이었습니다. 모두들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렸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글을 배우게 된 과정, 처음에 느꼈던 어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감동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할 때면 항상 경이로운 반응이 나왔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교육자들은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정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사람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한 글자씩 읽던 사람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단어를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글 같은 문자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또 있을까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피아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한국 장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글 매뉴얼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기본적인 조작법을 안내해드렸어요. 마르타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저를 한국 의료기기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지만 한국 장비 관련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배운 한글 지식이 더 많은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소피아의 건강도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정기 검진 결과 희귀성 천식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로 돌아왔어요. 그런 소피아를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 이수진 선생님, 박준호 전문가 모두가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가족을 걱정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에서 한글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범학교 10개에서만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과테말라 교육 역사상 동아시아 언어가 정규 과정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며 과테말라 학생들의 언어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과테말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연수를 진행해야 했고 교재도 개발해야 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해 주기로 했고 교육 자료와 장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전국 교사 연수가 시작됐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과테말라 전국에서 모인 교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수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말 떨렸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전혀 몰랐던 제가 이렇게 많은 교사들 앞에서 한글을 가르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개회식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딸의 병, 한국 의료기기와의 만남, 절망과 희망, 그리고 한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200여 명의 교사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한글의 창제 배경을 설명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이 교육자인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주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모음, 그리고 이들의 체계적인 결합 원리까지 설명하자 교사들은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논리적인 문자 체계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 한글 수업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한국에서 직접 와서 도와주었는데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교사들이 동시에 한글을 배우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점점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본적인 한글 읽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연수장 곳곳에서 한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 베테랑 교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문자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학습하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네요. 우리 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교육자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연수가 끝난 후 각 지역으로 돌아간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과테말라 전국의 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시작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중미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딸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한글 학습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소피아도 이런 변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한글을 잘할 수 있다며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소피아 반에서는 한글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소피아를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며 다른 반 아이들에게 한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소피아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있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르타도 병원에서 한글 전문 간호사로 인정받게 됐어요.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의료진의 필요성이 커졌거든요. 마르타는 이제 병원의 한국 의료기기 담당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글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서 과테말라의 한글 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공식 초청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과테말라에서의 한글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이 직접 연락을 주었는데 한국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동으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저에게는 먼 나라였거든요.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과테말라 같은 작은 나라의 평범한 교사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테말라 정부에서도 이 초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서 한국 방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방문이 과테말라와 한국 간의 교육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과테말라 교육부의 공식 대표 자격을 부여해 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르타와 소피아도 저만큼이나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 교육부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환영 현수막에 제 이름이 한글과 스페인어로 함께 쓰여 있었어요. 리카르도 오르테가 선생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교육부 국제협력관 박소영 씨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해 주었고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공항 곳곳에서 한글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한글이 이곳에서는 일상 언어였던 거죠.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본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그토록 어려워했던 글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상점들 모든 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방문이었어요. 한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테말라에서의 한글 교육 성과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과테말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상세히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얼마나 어려워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워보니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는지를 설명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국 전문가들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라는 세종대왕의 뜻이 이렇게 중남미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세종대왕 기념관 방문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교육을 중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해설사는 과테말라에서 온 선생님이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국국립중앙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로 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과학, 문학, 역사, 철학 모든 분야의 지식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장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울의 여러 학교들도 방문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외국 언어로 배우고 있는 한글이 여기서는 모국어였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과테말라에서 온 한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멀리 중남미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건넨 편지였어요. 한글과 스페인어로 함께 쓴 편지였는데 한국과 과테말라가 한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과테말라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이었어요. 장관은 과테말라에서의 한글 교육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교육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받으면서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도착하자마자 언론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다녀온 과테말라인이 저였거든요.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소피아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저의 한국 방문 소식을 정말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의료 정보와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상을 들려드렸을 때 모든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희귀성 천식이 거의 완치 수준까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의사는 이 정도면 앞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기기의 효과가 정말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글을 배운 덕분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과테말라 전국의 한글 교육 현장도 찾아보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도 놀랍도록 향상되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한글에 더욱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학습 과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창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과테말라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보여줬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쓴 글을 읽으면서 과테말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전통 음악, 한국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관심을 보면서 한국과 과테말라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테말라 국립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학과를 신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초대 교수직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평범한 중등학교 교사였던 제가 대학 교수가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과테말라 정부에서도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교육부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여해 주었고 한마이너스 과테말라 교육협력대사라는 특별한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교육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책임감도 크지만 정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열어주었어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민수 담당관은 저의 노력 덕분에 과테말라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과테말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한글 안내판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시작된 한글 표기가 이제는 시청, 병원, 도서관, 박물관까지 확산됐습니다. 과테말라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놀라워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한글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말이죠. 소피아도 이제 완전한 한글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과테말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르타도 병원에서 한국 의료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이제 과테말라 전국의 병원에서 한국 의료기기 관련 자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딸의 병 때문에 시작된 한글 학습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는 언어였습니다. 지금 과테말라에서는 공항, 도서관, 병원 곳곳에서 한글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글이 제 딸의 생명을 구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